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대 박종환, 배승철입니다. 영국 시인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 시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4월은 잔인한 날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1940년대 4.3 제주 사건이 일어났고 1960년대에는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2022년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 다바공 캠페인, 바른선택, 바른정치 공명선거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패널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왼쪽은 우리 본방송 시사평론가 배승철 의원님이시고 오른쪽에 초대 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익산 총동문회장 강종태입니다. 네,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무료 서비스 공짜 하나 날리겠습니다. 우리 본방송 박종환 TV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시원하게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카메라 큐 바로 들어갑니다. 배승철 의원님, 네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네. 이번 4.7 서울 부산 선거가 끝났습니다. 네네. 그 선거 끝난 뒷얘기를 한번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번 선거를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출구조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여론조사나 분위기가 네. 예견된 사항이었다. 그런데도 그러면 예견된 사항이 왜 일어났느냐? 여권이 이렇게 패배한 원인, 어떻게 보면 60대 35, 네. 거의 한 20%에서 25%의 차이가 나게끔 그렇죠. 진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왜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었느냐? 네, 전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여성의 어떤 비하 문제나 그리고 미투 사건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이. 예, 그러고 나서 사실 그런 일로 해서 그 여당의 그 시장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당 내에서는 말은 쉽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네. 그 규정에 의거해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선거에 국민의 참정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우매하지 않고 참 영리하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이제 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비 쓰고 남이 하면은 불능이다 해서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세 번째는 예, 이게 지금 여당의 자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당 의원 수가 많다고 그래서 입법 독주를 했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추미애 장관하고의 서로의 어떤 맞수 예. 이런 부분들이 지루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식상하게 만들었고 또 가장 방점을 찍은 것은 내 개발 토지공사. 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LH죠. 내로. 예,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불을 끼얹은 것은 뭐 직원이 하신 많은 말씀이 안 입고 오면은 이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망언까지 하면서 국민들의 식상한 감정을 건드려 놓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번에 투표를 많이 했고 그리고 70대 60대가 야권을 많이 선택한 것 같아서 네. 그런데요. 저희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이나 이 개혁이 참 힘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보수로 이 회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정권 네. 유지를 하려면은 예, 우리 황골탈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더욱더 조신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자, 우리 그 강종태 회장님,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이번 4.7 보궐선거는 한마디로 네, 보수 야당의 압승,
예. 서울 시민과 네. 부산 시민의 상식의 승리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오만과 불순, 네. 불공정으로 불통을 했죠. 네. 그 상황 속에 경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고 끝내야는 최근에 LH 땅 투기 사건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백신의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별히 이 선거는 문재인 지난 4년의 독주를 국민들이 단호하게 심판을 했다. 여기에는 야권의 단일화도 한몫을 했지 않는가. 안철수와 오세훈 후보가 네. 야권 단일화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 선거를 야권이 다시 회생하는 네. 그런 계기의 발판을 이뤄낸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역시 우리 시사평론가나 우리 강종태 회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분노한 민심, 분노한 그 시민과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다 그렇게 한번 귀결을 한번 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예. 넘어갑시다. 예. 근데 제가 듣기로 네. 이제 앞으로 한 지방선거도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조금 더 남았고 네네.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만 좌우간 이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앞으로 또 우리 지방선거를 또 대비해서 우리 익산시도 많은 하마평에 오르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선거 때마다 나름대로 지금도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봤습니다만은 읍소는 열심히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 다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그 TV 박종환 TV 방송에서도 바바공 캠페인을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벌리려고 그렇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바른 선택, 바른 정치, 뭐 공명 선거를 그렇죠. 지금 주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떻게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우리 저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바바공 캠페인이라는 것은 예. 이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른 선택, 바른 정치, 공명선거 앞자리를 따서 바바공입니다. 예. 제가 한 3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접 경험을 해서 얻은 그 지식인데 그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 바바공 캠페인을 한번 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때는 제가 이 박종환 TV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을 때인데 그냥 뭐 페북이나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일을 하고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종환 TV 방송이 개국되고 우리 PD 감독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이걸 바바공 캠페인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익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보자. 그런 취지를 갖고 좋은 차관이네요. 그런 취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선거 때가 되면은 우리가 지역 정서에 편성해서 그 시장이나 도지사나 시의원들을 그 지역 정당에 선호는 그 당의 그 후보를 우리가 찍고 우리가 선호합니다. 그렇죠? 근데 선거가 끝나고 보면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도지사가 나왔고 시장이 나왔고 시의원이 됐는가 또는 그는 그 시장이나 도지사나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당선시키고 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인격적으로나 또는 신의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당선시켰을 때는 정말로 이 선거를 찍은 이 손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그 아픔을 겪을 때를 저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바공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바른 사람, 바른 정치, 깨끗한 공명선거를 우리 익산에서부터 한번 전파를 시키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세부적인 또 계획도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이제 후미에 그런 이제 실천과 계획
그런 앞으로 이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작가도 하나 쓰셔야지. 좋은 예. 작가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예, 예. 예. 그 제가 이 박종환 TV 방송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이번에 건전한 비판 아, 또 건전한 정책 제안 그리고 특히 우리 익산의 시장 특히 시장이나 시의원의 그 바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요? 그런 사명을 갖고 아이고,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좋습니다. 그 예. 바바공 캠페인의 그 예. 목적과 추진은 이렇게 예, 지나가고 예, 예. 이 바바공 캠페인을 이게 하려고 보니까 그 연관성 있는 정당 공천이 있더라고요. 정당 예, 공천제. 예, 예. 그래서 이게 두 분이 그 예전에 그 지방선거에 나온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먼저 우리 시사평론가님 보시는 지방자치 정당 공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방 정치에 있어서의 정당 공천은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하다. 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해당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네. 꼭 정당을 선택해서 정당으로 선정만 받으면은 당선이라는 니꾸르 어떤 역식이 있어가지고 그 개인의 능력이나 그리고 지도 검증을 못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정당 공천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아,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 예. 국회의원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는 있어야 되지만 그 네. 이유는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보니까 네. 정당 정치의 어떤 정당 공천은 필요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강종태 회장님 예. 지방선거에 한번 나오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직접 현장에서 정당 공천의 그 폐해 여러 가지 폐해를 좀 느끼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배승철 우리 전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네. 저도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 예. 정당 공천제 폐지로는 항상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네. 1년 전부터 핫 이슈로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왜 해야 되냐? 사실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참 민생의 지팡이로 시민의 대변자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선택되는 후보자들이 네. 자기 정책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국회의원이 익산에도 양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천 지역위원장을 향해서 보이콧을 하고 네. 또 러브콜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당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당선된다는 그런 공시가에 정책적인 이슈는 사라지고 네. 병아리들이 졸졸졸 예. 암탉을 쫓아가는 수탉을 예. 쫓아가는 그런 형태의 지금 관례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 폐지는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우리 강종태 회장님 말씀과 우리 시사평론가 말씀에 같이 공감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한테 지방자치 정당 공천이 필요한가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는 정당 공천은 폐지한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게 아니요. 그렇죠. 반대지. 예.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보다시피 뭐 20대 국회 못지않아요. 동물 국회가 완전히 됐는데 네. 그 300여 명이 되는 여야 그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를 하기 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정당 공천의 폐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폐지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죠. 역시. 예, 예. 네. 근데 박종환 위원장님 예, 예. 지금 그 4.7 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네. 지금 박종환 위원장님께서 익산시장에
출마를 할 수 있다. 예, 예. 뭐 이런 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얘기는 우리가 지지난 방송에 예. 야당이 4.7 보궐선거에 압승을 하면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이제 그런 근데 말이. 이번에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예. 이제 제 지금 근데 천상 보수니까 국민의힘으로 나오셔. 아, 거기는 아니, 경선이 없죠. 아니 이제 국민의 아니죠, 모르죠. 몰라요? 예. 그래요. 예.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예.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 나올 것인가 무소속으로 나올 것인가 그건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네,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아니 보수라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생각을 했다. 그게 아니구만. 예. 자, 하여튼 다음 차례로 예,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그 바바공 캠페인을 제가 이제 주관을 하고 네. 우리 박동환 TV 방송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보니까 네.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구상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시사평론가님이나 우리 강종태 회장님한테 좋은 아이디어 있는가 한번 네. 그 자문을 듣고 싶은데 우리 배승철 의원님 무슨 이걸 확산시키는 좋은 무슨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습니까? 확산시키는 방법은 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직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네, 많이 모아서 네, 이걸 확산시키는 방법, 캠페인을 통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각 요리에 전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바공이 바른선택, 바른정치, 공명선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후보자가 나왔어요. 네, 그럼 그 후보자를 잘 알지를 못해. 네, 과연 저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나온 거냐. 시의원을 나왔다고 했을 때 도의원을 나왔을 때 시장 나왔다고 했을 때 근데 이게요 그 사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흑색선님만 남보다 보니까 복잡해. 네.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 방안으로 TV 토론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TV나 이런 예, 가령 우리 TV 방송에 그렇죠. 박종환 TV 방송에 나름대로 서로가 많아서 서로 어떤 경제, 사회, 경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좀 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이 얘기를 좀 듣고 그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른 정치는 이게 이제 당선되기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소를 하고 그냥 가위라도 빼듯이 하는 것이 정치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당선되고 나면은 화장실 갔다 온 것처럼 기분이 좀 틀릴 때가 많고 또 생각들이 틀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이 참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카바를 해나냐. 주민 소환제를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주민 소환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있어서 그 후보자가 거기에 시장이나 거기에 의원들이 입장에 봐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네. 가령 검찰에 기소만 됐더라도 본인은 그만두고 네. 주민 소환제를 해서 확실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명선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아주 참 좋은 네. 제안입니다. 우리 강종태 회장님, 그 바바공 캠페인을 우리 익산에서 지금 작은 도시, 우리 소도시 익산에서 시작하지만은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아, 예. 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까 올바른 선택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공정한 선택도 있습니다만 또 올바른 선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익산에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 쪽으로 가신 오피니언 리더님들이 계시고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익산시를 이끌고 있는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옆에 계신 우리 배승철 전 의원님을 통해서 사실은 익산시에서 정치의 꿈을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박종환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을 해주시고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만학도 얘기를 걸었습니다. 대학을 무슨 관계가 있어서 20대에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가 40세에 방송통신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아, 밤통대. 예. 예.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전북 지역 총학생회장을 하고 현재 익산시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방송대
국회의원들이 다 거의 다 40대, 50대, 60대입니다. 예. 전국 동문이 75만 명이고요. 75만 명이요? 예. 아니 방통대 총 동문이 회원이 75만 명이라고. 예. 전국에 아, 전국 전국에. 예. 익산이 3만 가족을 동문 가족을 아, 익산에 하고 3만 있습니다. 명입니까? 예. 아, 그러면 이 바바궁 이 캠페인에 우리 강종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문이 그 활성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그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그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받은 선택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동문이 조직을 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때마침 그 박종환 위원장님으로부터 바바공 캠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서 제가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익산 총동문회와 네네. 함께 한번 이 좋은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시사평론가 배성철 의원님. 네. 이 사실 아무리 좋은 그 뜻이 있고 좋은 계획이라도 그러면요. 이렇게 솔선수범에 참여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그런 그 회원들이 많이 있지 않은데 예. 오늘 우리 강종태 게스트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익산에도 방통대 총동문회 회원이 3만 명이라고 예. 어마어마하네요. 네, 많죠. 그 네. 이런 회원들이 네. 바바궁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뜻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강종태 우리 회장한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 국가, 지방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 바바궁 캠페인에 아주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활을 걸어보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더 좋은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 바바궁 캠페인을 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배성철 시사평론가나 우리 강종태 방통대 익산 총동문 회장이나 같이 뜻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바궁 캠페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 강종태 회장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급변 상황으로 단체가 움직이고 단체를 조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박종환 TV 방송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작은 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방송을 시점으로 해서 SNS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과 특별히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익산역이나 터미널, 그렇죠. 마트, 시청 앞이나 사람들이 익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피켓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좀 기발한 생각인데 우리 배우님 뭐 좋은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발전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아까 우리 강종태 회장께서 이 얘기한 부분, 만약 SNS 이제 그런 부분도 활용도 좋겠습니다만은 과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아봤자 나름대로 그게 어떤 규정이나 어떤 제도권에 아니 그런 제도권의 어떤 문제가 좀 개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을 좀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의 일부를 또 상신을 해서 그 부분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토백이가 정치를 해도 좋은데 그 나름대로 중앙에서 뭐 조금 했다고 내려와서 뭐를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는 서로 갈등과 반목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정치인을 키우는 그런 선거법 개정으로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밀어붙이자라는 얘기를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선택해서 그렇죠. 아주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고 그 저희들이 제가 이게 박종환 TV 방송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 첫 숟갈에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선거법이나 규약이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는 시민으로서 방금 우리 강종태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SNS, 페북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계몽하고 그렇지. 캠페인을 네. 하고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치권에서 그 선거법이나 그 중반에 말씀드렸던 그 정당 공천 이런 분야나 이런 것들을 좀 깔끔히 좀 이렇게 마무리해서 끊임없이 대시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또 이렇게 선도를 해서 그렇죠. 바른 정치, 바른 선택, 공명선거를 할 수 있도록 네, 예.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익산에서부터 전국적인 부문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바바공원 해보겠습니다. 익산에서. 네, 네. 바바공원 익산에서 네.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 서울 부산 선거를 지켜보면서 민심은 천심이다. 그렇죠. 네, 국민을 이기는 정부와 지도자는 없다. 네. 그래서 고사성어에 나오는 사필 규정이요 당연지사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고해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